자, 그래요.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뭐 국민연금 이거랑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네.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얘기가 이제 뭔가 이번 주 내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쟁점이 뭐고 예. 왜들 싸우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예. 야당이 크게 양보해가지고 네. 합의를 볼 것처럼 했는데 뭐 윤석열이 의지가 없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네. 예. 일단은 국민연금은 내버려두면 아까 우리 국가채무처럼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40년이면 정점이에요. 쭉 정점을 찍고 2040년부터 급속하게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그래서 2055년이면 영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국민연금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고 그렇죠. 세금으로서 이제 연금을 네. 대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갈이 되니 예. 그건 끝이 정해져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개혁에 관해서 두 가지 트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이해가. 네. 하나는 구조 개혁이다 이런 거예요. 방금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넣을까? 고갈된다고 하니까 네. 세금을 넣어서 좀 재정을 보충해 줄까? 뭐 이런 것도 구조 개혁이죠. 아니면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또 뭐 기초노령연금 이거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까? 그러면 이참에 다 그냥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얘기해 보자. 이런 것들 아니면 청년 세대들이 하도 불만이 많다고 하니까 그럼 청년 세대와 기존의 기성 세대들 간의 이 연금에 관한 갈등 이거 어떻게 조정해 볼까? 이런 것들이 구조 개혁입니다. 네. 딱 들어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왜 근간을 건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그 구조 개혁이 한 트랙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냐면 지금 일단 모아진 돈이 2055년이면 끝난다고 하니 네. 요걸 어떻게 하면 좀 늘리거나 알토란 같이 운영을 해볼자라는 게 모수 개혁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은 요 투 트랙이에요.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 네. 지금까지 정부 여당 윤석열이가 구조 개혁 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예, 뭐 구조 개혁 안을 낸 적이 없고, 복잡한 거 싫어해요. 예, 네. 그리고 여당 국힘도 구조 개혁 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욕 먹으면 안 되니까 손해 보는 일은 제가 절대 안 얘기하는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 번도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일단 모수 개혁 관련해서 현재 얘기가 흘러왔는데. 네. 어떻게 흘러왔냐면 모수개혁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네. 첫째 우리가 내는 보험료 우리가 월급이 100만 원이면 지금 얼마 내냐면 9만 원 내요. 9%를 냅니다. 네. 근데 이걸 더 많이 내면 네. 돈이 더 많이 쌓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모수개혁의 일환이다 해서 더 많이 내십시오라는 거를 논의한 끝에 예. 뭐 복잡합니다만 현재는 13% 내는 걸로 일단은 여야 얼추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요. 100만 원이면 9만 원 내던 걸 이제 13만 원 낸다 이거예요. 네. 요거는 일단 패스. 네. 쟁점은 아니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물건을 살 때 내가 100원을 내면 상대편은 나한테 뭐 물 한 병을 주든지 하드 하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 예. 여러분이 그래? 나한테 그러면 9% 받아가는 걸 13% 받아가? 그럼 넌 뭐 해줄 건데? 그렇지. 요게 대응 개념이에요. 나중에 연금 때 뭐 더 올려준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기대. 그 용어를 소득 대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말이 어렵다. 예, 네. 그 소득 대체율. 아무튼 이제 평소 받던 거에 소득을 얼마나 대체할 거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더 낼 테니까 나 얼마 줄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쉬운 게 소득 대체율. 예. 지금은 40%예요. 예. 평생 연금을 냈던 평균 기간의 소득의 40%를 지금 나라가 줍니다. 요거를 그럼 올리냐, 얼마나 올리냐가 이제 쟁점이에요. 그렇지. 국힘의 안은 42, 43이다. 지금 40인데 40이나 43%까지 올리겠다는 게 국힘의 안이고 민주당 안은 44나 45예요. 네. 그럼 국힘의 안의 최상단은 43이에요. 네. 민주당 안의 최하단은 44. 예. 1% 차이예요. 그렇지. 요 1% 차이를 아직도 접점이 안 좁혀지는 제일 거예요. 좋은 건 43.5 해주면 좋겠네. 하다못해 그러든가. 예.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 해자 하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1% 차이 정도면 원래 여야를 합의를 해야죠. 네, 그렇죠. 연금이라는 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1% 차이라면 예. 그냥 우리가 양보할게. 단독으로 갈 수 있다. 양보하는 게 1% 아니라. 차이 정도면 그렇지. 우리가 문 열고 먼저 출발한다. 그렇게 해도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다라고 해서 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제시를 한 겁니다. 44로. 예, 국민의 힘을 이제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 예, 라고 해서 현재 민주당은 44, 국힘은 43이에요. 네. 요 언저리에서 이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왜 지금 연금 개혁의 골든 타이밍이냐면 연금을 얘기하면 사실 국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죠. 더 가져간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선거 없는 해가 예. 연금 개혁의 골든 타이밍입니다. 그렇지.
근데 벌써 내년만 돼도 지방선거 있고요. 예. 그 후에 이제 원래대로 하면 계속 대통령 선거부터 줄줄이 있어야 될 예정인데 네. 원래 지금 계엄 내란이 아니었으면 사실 지금 올해 선거 없어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예. 올해를 사실상 국민연금의 개혁의 골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곧 이제 새 정부가 뭐 할 거 얼마나 많아요. 내란 정식해야 예. 돼, 청소해야 돼. 그러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올해가 골든 타이밍인데 가능하면 대선 전에 이 논쟁 있는 부분을 정말 대승적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딱 결심을 한 거예요, 민주당이. 그 단독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힘이 이제는 가만히 있어보자. 이 어려운 국가 대개혁을 민주당이 다 처리하게 내버려 둔다면 자기네들은 뭐 여당의 지위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국가 대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당이라는 게 밝혀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예. 발목 잡기만 하는 당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힘이 이제 이상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갑자기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구조개혁을 먼저 하자. 우리 연금개혁 관심 있어. 라고 하면서 야, 갑자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게 중요하다니까. 국힘이나 정부가 지금까지 구조개혁을 꺼낸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구조개혁 아닙니다라고 자기 안을 낸 적이 없는데. 아니, 그 야당이 예. 말이죠. 야당이 하는 게 그 반대를 위한 반대인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 선구조개혁론을 가지고 온다는 거는 예.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니들이 지금까지 구조개혁 말한 적이 없잖아. 네. 근데 민주당이 모수개혁 가볍게 합의할 수 있는 거 네. 교집합이라도 먼저 해결하자라고 하니까 될 것 같으니까 아니야. 구조개혁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안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안 거예요.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든 민주당 좋을 일은 절대 안 해준다. 절대 안 해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 여러분이 속지 말라는 게 국힘이 여러분 국민연금 구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아십니까? 막 갑자기 이런 옳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거 다 뻥이란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수작입니다. 선구조개혁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면서 우린 출발한다. 그리고 우리도 구조개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합의할 수 있는 모수개혁 중에서 일부 먼저 하면서 가자. 네. 지금 구조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출발하려고 하니까 또 꺼낸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또 있어요? 자동 안정화 장치. 말이 어렵죠. 예.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해는 국민연금이 가입자가 좀 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연금기금이 운용을 잘해가지고 수익률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수학 계산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오토매틱으로 계산해서 그 해그에 아까 우리가 말하는 소득률 있잖아요. 소득 네. 대체율. 쉽게 말하면 돈 받는 거 지급 요거를 자동으로 조정하게 하는 장치를 넣자. 갑자기 국힘이랑 정부가 요거를 강력한 카드로 꺼내들고 와요. 이 새끼들은 명분은 정말. 뭔지 아세요? 네. 자 지금 봐라 너랑 민주당이랑 국힘이랑 이렇게 싸우잖아. 얼마나 내용이 길고 복잡하니 정치권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복잡하니까 오토매틱으로 하게 하는 장치를 두면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들고 오는데 이것도 속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이거는요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 삭감 장치입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 자동 조정 장치라고 써 있지만 말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자동 삭감 장치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이렇게 작동해요. 올해 만약에 우리가 연금을 1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물가가 3% 올라간다. 그럼 연금은 자동으로 103만 원이 됩니다. 물가만큼 올라가요. 그런데 자동 장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 있어봐. 올해 연금 수익률이 1%가 떨어졌네. 가만 있어. 가입자가 1% 떨어졌네. 그러면 103만 원이 돼야 되는 내 연금이 2%를 까가지고 101만 원으로 올해 그냥 자동으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장치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동 삭감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실제로 국민연금이 조사를 해봐도 이 장치가 들어오면 연금이 약 16% 정도 국민 여러분이 받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손 안 대고 국민 여러분들의 연금액을 깎아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이거 자동 삭감 장치 도입한 나라들이 전부 다 중단했어요. 네. 국민들 반발에 많아서.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거 해주면 내가 소득 대체율 민주당 합의해볼게라고 하는 안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 그것도 논의는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이거 하고 나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지금 속지 않고 일단 국민연금 개혁에 열차는 출발시키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예. 니들은 뭐 그 개혁할 의지가 하나도 없으니 없다. 우린 예. 우리대로 진도 나간다. 예, 이 민주당의 나간다. 뜻이군요. 예. 그리고 자동 삭감 장치 반대 안 한다. 하려면 거기에다 우린 그걸 넣자. 국회 승인을 넣자. 이거 예. 왜냐? 사실 국민들의 돈이거든요. 연금은. 예. 근데 몇몇 수학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으로 잡아돌려고 내 돈이 줄어든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국힘과 민주당이 국민연금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오래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겹고 지난한 과정일 수 있지만 그게 한편으로 국민 주권이에요. 내가 낸 돈을 국민의 대표가 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사실 민주적이고 정당성 있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 절차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관료들이.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자동화 장치가 그렇게 필요해? 그럼 국회 승인 조건 달아와갖고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를 계속 민주당이 견지하면서 급한 대로 먼저 모수개혁 중에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지금 해내자. 요게 지금 국민연금의 논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참 모수개혁이 아니라 보수개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개혁. 이것들 정말 네. 대책이 없는 자들입니다. 네. 예. 자, 우리 박시동 소장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